천국 다녀온 할리우드 섹시스타. 할리우드의 원조 섹시스타이자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를 자랑하는 샤론 스톤. It's nice. 우리 세 분의 어떤 접함에서 사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미를 자랑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녀가 과거에 사후세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샤론 스톤은 곧바로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 도중에 기계 속에서 의식을 잃고 만 그녀. 그녀는 MRI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사후세계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새하얀 빛의 폭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얀 빛의 소용돌이가 샤론 스톤을 덮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막 안쪽으로 피가 고인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에게 샤론, 우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면서 그녀를 천국 밖으로 떠나보냈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2001년 수술 도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믿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겐 선물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천국이었을까요? 자, 2003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 수술 도중 사망 선고를 받은 한 남자. 그런데 사망한 지 무려 30분이나 지난 뒤에도 다시 살아났다면 믿겨지십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 이 남자. 자, 미국의 가스펠 가수 토니 데이비스인데요. 자, 2003년 6월 30일 토니 데이비스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묻지마 총격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남성은 그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댔고요. 당황한 그는 괴한을 피해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그를 향한 총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토니 데이비스가 폭력 조직의 가입 절차였던 무차별 총기 난사의 타겟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어머. 자, 결국 그에게 날아든 수십 발의 총알 중 5발이 토니의 몸과 다리를 관통했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 선고를 받은 지 30분 만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 말도 안 돼. 정말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일단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분 안에 막 뇌에 피가 안 가면 맞아요. 뇌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30분이나 지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토니 데이비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상을 입은 왼쪽 다리는 절단해야 했고요. 목소리까지 잃어서 말조차 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목숨만큼 소중했던 목소리와 또 다리까지 잃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들린 목소리.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라. 자, 마치 신의 계시와 같이 들린 음성. 결국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아이고. 자, 바로 그때 토니는 자신의 왼쪽 다리에서 온기를 느꼈고요. 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왼쪽 다리와 성대가 다음 날부터 재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이 사망했던 동안에 하얀 구름 위에 누워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습니다. 라며 사후 세계를 경험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최소 11번째 사는 여자. 그때는 뼈로 만든 도구를 썼어요. 전 2번 결혼해서 10명의 애를 낳았죠. 그때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날랐어요. 그래요. 전 이집트 시대의 노예였다고요. 만약 이 시대를 초월한 전생의 기억들이 한 여자의 전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종종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 사는 조이 버웨이 또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이 버웨이가 3살이 되던 해 엄마, 전 옛날에 돌과 동물뼈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은 동굴에서 잤어요. 어디에서도 배운 적도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딸.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딸아이가 전생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시대와 인물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딸 조이가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기억해낸 전생만 해도 무려 10가지. 되게 많다. 그중에 비교적 최근 전생, 1900년대에 살았던 전생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이는 남아공의 한 정치인의 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시에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하는 얘기 지금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 디테일해요, 지금. 네. 그래서 부모는 곧바로 이 일들을 확인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뭐 같은 남아공이니까. 그렇지. 가볼 수 있잖아. 네. 그런데 확인 결과 조이가 말했던 정치인은 남아공 건립 전 옛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루거였고요. 어머? 그리고 정치인 폴 크루거의 손녀 중에 10명의 자식을 낳은 여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90세를 넘긴 딸이 조이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그렇죠. 재밌는 게 엄마가 5살인데 딸은 90살인 거예요. 네. 이 둘은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이가 이야기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기자의 방송에서 또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전 기자의 집 애완견이 또또인지 알지만 다른 사람 집 애완견 이름까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조이가 가족만 아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생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믿겨지진 않아도 바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생을 너무 믿었어요. 음. 다시 환생한다는 거를. 그래서 1975년에 죽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을 막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이들 중에 하나가 나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아니, 너무 우리가 전생 얘기만 하는데 다음 생에 뭐 되고 싶으세요? 정 기자님. 전 되게 단순한데 카사노바로 태어나고 아, 정말. 이번 생에 못 경험했던 딱 카사노바는 딱딱 알면 딱 보면 여자들 마음을 알잖아요. 네. 하루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초미녀로 한번 태어나. 초미녀로. 초미녀. 왜?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 그럼 너랑 나랑 만나면 되겠다. 카사노바 만나서 나 만나서 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미래 연인. 아니, 그럼 한 기자님은요? 저는요. 오토바이? 저는 바람을 불고 싶어요. 전 세계를 누비고 싶어요. 좀 나가라. 문 좀 열어. 아, 왜 그래? 아니, 한기 좀 스틱 때문에. 아니, 더운데. 저승기자 타입 오늘 해가지고. 증명되지 않은 금단의 영, 사후세계. 자, 그런데 그곳에 아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 엄청난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8살 소년 랜든 휘틀리는 아빠 앤디, 엄마 줄리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사고에 아빠 앤디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극적으로 구조된 랜드는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4일 만에 랜든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난 랜든은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었어요. 우와! 랜든은 아빠의 죽음을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제 형제 같았어요. 뭐야? 사실 엄마 줄리는 랜든을 낳기 전에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2번도 맞힌 거네. 랜든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요. 단박의 형제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자, 현재 랜든은 성인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그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국에서 아빠와 형제들을 만나 작별 인사라고 하고 온 소년이 있다면요. 죽은 지 1년 반 만에 엄마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온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 노썸버랜드 핵삼에 사는 폴락 부부에게 11살 조안나와 또 6살 제클린, 귀여운 2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5월 5일 두 자매가 교회를 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2딸이 떠난 다음해인 1958년 초
임신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0월 쌍둥이 자매 제니퍼와 질리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을 처음 본 폴락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왜요? 제니퍼의 이마에 1년 반 전에 죽은 제클린의 이마에 있던 흉터와 비슷한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엄마, 메리 인형이랑 수잔 인형은 어디 있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죽은 두 자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인형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달라고 보챘던 겁니다. 어우, 소름 끼치죠? 네, 특히나 저 이름은 인형 이름은 죽은 딸이 붙여줬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아, 이거 소름인데. 게다가 4살이 되던 해에 죽은 두 자매가 살았던 핵삼거리를 지나게 된 쌍둥이는요.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는데 저기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저기예요. 어머. 하면서 죽은 두 자매가 다녔던 학교를 자신들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와, 그럼 진짜 뭐 이거 환생이에요? 그것도 같은 부모한테? 그렇죠. 똑같이 자매로? 와, 이건 너무 놀랍다. 모르던 기억까지 그냥 그렇죠. 해버리니까. 정말 조안나와 제클린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걸까요? 200년 전생의 기억을 가진 할머니. 1916년 중국 산시성 페이커우 마을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원키. 엄마, 전 전생에 시안성에 살던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은 허난성에서 여자애로 환생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황당한 얘기를 그저 웃어넘겼다는 가족들. 시간이 지나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렸던 원키. 하지만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살았다는 산시성과 허난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가 시안성과 허난성 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다른 언어 수준이에요. 되게 중국은 이제 지역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 TV에 다 자막이 달릴 정도로 그럼요. 이해를 못 못하니까.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던 데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썼다는 아, 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하죠? 또 자신의 두 번째 생이라고 주장한 허난성의 한 부유한 집에서 예원고라는 이름을 가진 딸로 태어난 기억까지 떠올리는데요. 남장을 하고 판우빙이라는 이름으로 장원급제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가족들은 그녀의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승의 기억뿐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일까지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죄목은 남장을 하고 대리시험을 치른 죄. 이 일로 염라대왕의 헛된 질책을 받은 그녀는 다시 태어나면 페이커우 마을에 관세음 사원 짓는 일로 죄를 덜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할머니는 결혼 후 88세가 되도록 사원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소리는 홍콩의 유력 일간지 대기원시보에 실리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무려 200년 전의 전생을 기억하고 심지어 사후세계에 있었던 기억까지. 과연 할머니의 말은 진실일까요?